결국 토트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잦은 사퇴했습니다. 만약 손흥민이 있었다면 그렇게 플레이하지 않았을 것. 손흥민이 있어도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경기였습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토트넘이 솔직하게 최악의 경기력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토트넘은 7일 영국 브라이튼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스타디움에서 브라이튼과 2024-2025 시즌 잉글시리 프리미어리그 7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러 2대3으로 졌습니다. 리그 순위 9위로 떨어졌습니다. 토트넘은 이날도 손흥민 없이 경기를 치렀습니다. 티모 베르너 도미닉 솔랑케 브레넌 존슨이 최전방에 나섰고 제임스 메디슨 로드리고 벤탄쿠르 데안 폴로셉스키가 중원을 형성했습니다. 데스티니 우도기미키 반더 벤 크리스티안 로메로 페드로 포로가 수비진을 꾸렸고 골문은 굴리엘모 비카리오가 지켰습니다. 손흥민은 햄스트링 부상 여파로 아예 명단 제외됐습니다. 그는 지난달 27일 카라바흐 FK와 2024-2025 유럽축구연맹 유로파리그 리그 페이지 1라운드에 선발 출전했지만 후반 26분경 허벅지 뒤쪽에 통증을 호소하며 주저앉았습니다. 손흥민은 벤치에 직접 교체를 요청했고 베르노와 교체돼 경기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손흥민은 이후 좀처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과 페렌츠바로시전에서도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고 10월 A매치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소집 명단에서도 하차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예고했던 대로 브라이튼전 출격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래도 토트넘은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전반 23분 전방 압박으로 공을 뺏어냈고 솔란케가 수비라인 뒤로 절묘한 전진 패스를 찔러 넣었습니다. 이를 존슨이 정확한 왼발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존슨의 공식전 6경기 연속 득점이었습니다. 추가골도 토트넘의 몫이었습니다. 전반 37분 역습 기회에서 솔란케가 침투하는 베르너의 앞 공간으로 패스했고 베르너는 공을 잡아둔 뒤 옆으로 내줬습니다. 이를 메디슨이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불망을 흔들었습니다. 토트넘은 이후로도 강력한 전방 압박으로 브라이튼의 빌드업을 괴롭히며 쐐기골을 노렸습니다. 브라이튼도 미토마 가우루와 페르디 카디올루를 앞세워 기회를 만들었지만 결정력이 아쉬웠습니다. 토트넘은 전반을 2대0으로 앞선 채 마치며 승리에 가까워지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후반 들어 대반전이 시작됐습니다. 후반 3분 토트넘 수비진이 미토마가 올린 크로스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뒤로 흘렸습니다. 얀쿠바 민테가 이를 구석으로 차 넣으며 추격골을 넣었습니다. 순식간에 동점골까지 나왔습니다. 후반 13분 미토마가 중앙으로 뛰어드는 조르지뇨 윌터에게 패스했습니다. 윌터는 토트넘 수비를 앞에 두고 그대로 왼발 슈팅을 날렸고 공은 골문 구석을 꿰뚫었습니다. 브라이튼이 머지않아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후반 21분 윌터가 단독 드리블로 우측면을 돌파한 뒤 크로스했습니다. 이를 데니 웰백이 머리로 마무리하며 짜릿한 역전골을 터뜨렸습니다. 토트넘의 2골 차 리드가 뒤집어지기까지는 단 18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토트넘은 다시 동점을 만들고자 부랴부랴 공격에 나섰지만 수비적으로 바뀐 브라이튼을 뚫어내지 못했습니다. 뒷공간이 줄어들자 공격력이 현저히 약해졌습니다. 결국 토트넘은 더 이상 득점하지 못하며 충격적인 2대3 대역전패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너무나 뼈아픈 패배였습니다. 만약 승리했다면 토트넘은 공식전 5연승을 달리며 리그 6위까지 점프할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빠진 시기를 잘 견뎌내며 A매치 휴식기에 돌입하는 최상의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러면 2주 뒤 돌아올 손흥민과 함께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은 후반전 브라이튼의 전술 변화에 전혀 대응하지 못했고 연속 3실점하며 무너졌습니다. 게다가 브라이튼은 역전하자마자 토트넘과 달리 수비 라인을 낮추며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했습니다. 공격 앞으로만 외치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고집이 독이 됐습니다. 경기 후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영국 BBC에 따르면 그는 내가 토트넘에 부임한 이후로 최악의 패배였습니다. 좌절스럽고 정말 처참한 기분이다. 용납할 수 없는 후반전이었다. 우리가 도달해야 할 수준에 근접하지도 못했다. 어쩌면 우리가 흥분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우리는 그런 운명을 받아들게 됐다. 내가 토트넘에 온 이후로 이런 적이 없었기에 이해하기 어렵다.
우린 보통 대가를 치르지 않을 때 모든 걸 위해 싸운다. 최악의 상황이자 끔찍한 손실이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다. 그건 내 몫이다. 우리는 모든 결투에서 졌고 경쟁력이 없었다. 그러면 전술적으로 뭘 해도 효과가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손흥민이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제기됐습니다. 이날 베르너가 1도움을 기록하긴 했지만 어김없이 공격 지역에서 파괴력이 부족했기에 손흥민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후반 막판 베르너 대신 투입된 2007년생 마이키 무어도 번번이 브라이튼 수비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도 부상으로 빠진 손흥민과 히샬리송이 그립지 않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두 선수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아예 없다라고 단호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만약 그들을 그리워했다면 전반전이나 지난 몇 경기에서 그렇게 플레이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언제나 일정 수준의 경쟁력은 꼭 확보해야 한다. 후반 45분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대가를 치렀다라고 단호하게 설명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날 토트넘의 후반 경기력은 손흥민의 유무를 떠나 수준 이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우리는 그저 경쟁력이 부족했다. 이 수준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렀다. 그렇게 경기가 흘러갈 것이라고는 전혀 느끼지 못했다. 2대0으로 앞서면 상대가 당연히 공격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점은 이해한다. 처음 겪는 상황은 아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상황을 잘 대처해왔다. 하지만 오늘은 해야 할 일을 해내지 못했다라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편 홍명보가 손흥민이 없이 중동 복병 요르단을 상대합니다. 요르단은 다름 아닌 2023 AFC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대표팀에 아픔을 안겼던 팀입니다. 준결승전에서 0대2 참패를 맛보게 한 상대입니다. 서력이 필요합니다. 가장 강력한 공격 옵션인 손흥민이 빠집니다. 또 다른 유럽파 이강인과 황희찬이 중심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10일 요르단 암만의 국제경기장에서 요르단과 격돌합니다. 2026 국제축구연맹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3차전 원정 경기에서 요르단을 만납니다. 조별리그 B조 선두권 맞대결을 펼칩니다. 2라운드까지 한국이 1승 1무 3득점 1실점, 요르단이 1승 1무 4득점 2실점을 기록했습니다. 다득점에서 밀려 홍명보가 요르단의 선두를 내주고 2위에 랭크됐습니다. 손흥민이 빠져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극복해야 합니다. 손흥민을 빼고 공격 3판을 잡니다. 주로 쓴 원톱을 비롯해 투톱, 쓰리톱, 제로톱까지 가능성은 모두 열렸습니다. 여러 포지션과 포메이션을 두루 소화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의 자리에 대체자를 그대로 넣는 게 유력하지만 포메이션을 바꿔 변화를 줄지도 모릅니다. 결국 홍명보 감독은 선수들의 당일 컨디션까지 체크해 기본 전형을 짤 공산이 큽니다. 또한 경기 상황에 맞게 전형 변화를 탄력적으로 줄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원톱을 두고 이선 공격에 3명을 배치했다가 투톱이나 제로톱으로 변화무쌍하게 공격 전술을 운영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공격 조합을 들고 나오더라도 이강인과 황희찬이 중심을 잡고 에너지를 끌어올려 줘야 경기를 수월하게 풀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청하고 관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